여러분들 빨리빨리 이쪽으로 빨리요. 한 무리의 영국인들이 허둥대며 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에 맞추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엘리너 스털링입니다. 다들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문화가 꽤나 멋지다고 생각하며 따라하려 난리들을 쳐대는 탓에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예요. 유행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만났던 특별한 사람, 바로 윤지호 씨 때문이지요. 지호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없어지고 슬슬 나라들 사이의 경계가 풀어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 영국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행사들이 다시 개진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 또한 그 물살에 합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일하던 곳이 바로 영국 런던에 소재한 비영리 국제교육단체였거든요. 한동안 코로나 탓에 뜸했던 행사들이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저 또한 코비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이 아닌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꽤나 들떠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때 준비했던 행사는 각국의 교육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교육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교육 포럼 자리였어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이제 개최할 일만 남은 상태였죠. 그날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교육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명망이 있는 학자들이 런던으로 속속 도착했고 모두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에 기대가 커 보였어요. 행사 장소로 예약된 호텔도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로 우리는 그곳에서 수개월간 준비한 교육 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아침, 호텔 측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내려졌고 호텔이 모든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해외 인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포럼은 당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안부를 물어오는 수많은 전화 속에서 저는 물론 행사팀 모두가 당황하며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빛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누구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뿐이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차선책으로 일정을 미루거나 호텔과 재협상해 후일을 기약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여긴 영국인걸요? 우린 한때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고요. 당연히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죠.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 무거운 한숨만이 행사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한 직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목소리에 누구지? 싶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간간히 지나다니며 마주치곤 했던 한 아시아인 직원이었어요. 그의 목에 걸린 명찰 목걸이에는 지호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젊은 새내기 직원이었고 그동안 조용히 서류만 정리하며 행사 준비를 돕던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가 그저 어리고 뭘 잘 모르는 열정만 가득한 어리버리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무슨 이라고 한숨을 같이 내쉴 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누가 지시를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기를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체 장소를 빠르게 물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연히 당일 행사였던 데다가 워낙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검색하고는 갑자기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캐롤리나, 여기로 전화해주세요. 조는 여기로, 마비는 여기로. 간단하게 인원과 시간만 공유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다음 컨벤션으로 전화해주세요. 빨리 옮기면 행사를 제 시간에 열 수 있을 겁니다. 자,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순식간에 그는 팀원들에게 장소를 분배해주고는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되고 어디는 몇 명까지가 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죠. 어린 그의 지시에 모두가 놀란 듯 했지만 우선은 당장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다들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의 말에 따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며 장소를 물색하는 팀원들을 내버려두고 이번엔 그 옆에 다른 팀원들에게 장비와 자료를 옮기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그는 계속해서 빨리빨리를 외쳤어요. 빨리빨리는 한국말로 패스툴을 뜻한다고 말하며 웃더군요. 저는 전화 쪽 팀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저도 놀라기도 했고 내심 좀 건방지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이때 문득 그의 빨리빨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안심된다는 생각이요.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이 남자가 있다면 오늘 포럼이 무사히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 뒤 실제로 호텔 하나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준비하기란 호텔 측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행히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잠시 후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 쓰던 세미나실을 다시 열어주려고 보니 시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예약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순간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다음 후보지에 전화해 빠르게 예약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어요. 몇 번 안 돼요. 또 다시 장소를 약속받았지만 그마저도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역시 당일은 안 되겠다고 취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역시 당일 예약이 가능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아쉽게 됐지만 정말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호는 절 바라보며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였냐고요? 바로 지호가 맨 처음에 전화했던 호텔 컨벤션이었습니다. 몇 번의 응답이 오가고 잠시 후 지호는 절 보며 씩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런던 중심부 대형 컨퍼런스 센터라고 말이죠. 우리 팀원들은 당황해 지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곳은 규모와 설비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고 오히려 처음 계획한 호텔보다 더 나은 장소였거든요. 지호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아니었다면 그날의 행사는 연기되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해를 건너뛰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빨리빨리 윤지호라는 한국인의 진가를 말이죠. 이후 모든 행사가 잘 해결되고 나서 우리 팀원들은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해와서 가볍게 즐기는 포트럭 파티를 열 참이었죠. 소소한 모임이었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자리였어요. 각자 가져온 음식과 음료들이 테이블에 놓였고 분위기는 나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파티 시작 전 지호가 조금 늦었다며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다들 그래봐야 라자냐, 미트파이, 퀘사디아 등을 준비해왔던 터라 그가 들고 있던 박스는 단연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를 보며 한 팀원이 이게 뭐냐고 물었고 지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요? 라고 말이죠. 헉,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란 말에 솔직히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전부터 한국 음식이 맵고 냄새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파티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벌써부터 지호의 곁에서 슬금슬금 멀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짜잔 소리를 내며 박스를 열었어요. 그가 박스를 열자마자 그 옆에 있던 베일리라는 팀원이 상자 안은 보지도 않은 채 눈살을 찌푸리더니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열면 어떡해요. KFC나 사오지. 김치 같은 건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난다던데 이 빨간 건 뭐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 맞나요? 그 순간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더라도 베일리의 말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은근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베일리는 멈추지 않고 굳이 더 말을 얹었습니다. 정말 싫은 표정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냄새 나는 음식은 질색이거든요. 제발 그런 거라면 제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지호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지호는 장난스럽게 씩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리곤 테이블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KFC요? 이건 한국의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 뭐라 발음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대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먼저 먹었다가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눈치였죠.
솔직히 저도 조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분위기 완전 망하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들었죠. 지호, 왜 하필 한식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고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외친 겁니다. 잠깐, 이거 완전 미쳤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며 되물었죠. 뭐가 미쳤다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는 순식간에 닭다리 하나를 음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심. 다들 안 먹을 거면 먹지 마. 이거 내가 싸가야 될 것 같아. 그는 입술에 가득 양념을 묻힌 채 소리쳤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손이 치킨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각자 한 입씩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준비한 양념치킨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에 모두가 압도되고 만순간이었어요. 치킨을 먹은 사람들은 연신 손을 멈추지 못했고 말 그대로 그 맛에 환장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코를 막던 베일리조차도 결국 호기심에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입에 넣더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에요? 베일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물었어요.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진짜 맛있네요. 아까 제 말은 잊어주세요.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치킨보다도 맛있어요. 저는 베일리의 말을 들으며 지호가 왜 이렇게 큰 박스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모두가 이렇게 양념치킨에 빠져버릴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모두가 지호의 양념치킨의 마법에 빠져들었고 파티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히 차올랐습니다. 저는 얌전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지호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모두 당신 치킨에 미쳤어요. 완전 성공. 그렇게 파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펀치를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울려 퍼진 화재 경보음에 모두가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잠시 멈칫하며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곧이어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일부는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지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출구가 열리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집안 안쪽부터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여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린 고층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마음이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히 차올랐죠.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저쪽 방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모두가 일순간 멈춰 섰어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 쪽은 출구와 반대편인 방향이었습니다. 출구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가 다 그 방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편으로 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웬 아이가 있다는 거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다른 직원이 외쳤습니다. 그 아이 베일리의 아이야 라고 말이죠. 저는 하고 깨달음의 비명을 외쳤습니다. 베일리는 아까 아이에게 먹일 음료수를 사러 간다며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저라도 당장 아이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술도 취해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저 출구 앞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나오더니 저를 지나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미처 말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연기가 자욱한 방 안으로 사라졌죠. 모두가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있었죠. 그는 바로 지호였어요. 저는 와! 소리를 내며 입을 턱 막고 말았죠. 그러자 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 빨리 나가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맞다. 빨리빨리. 모두가 일제히 지호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듯 다시 미친 듯이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불은 빠르게 출동한 소방서 직원들에 의해 진압되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던 저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베일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일리에게 달려가
아이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위로했죠. 잠시 후 제 뒤로 지호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베일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아이를 받아 안고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일리는 몇 번이고 지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호는 그런 베일리가 오히려 안쓰러운지 그녀의 앞에 앉아선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젊은 남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할 지경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단순히 끝내주는 양념치킨 요리사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이란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호와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후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였죠. 지호는 간만에 한국에 간다며 한껏 즐거워 보였어요. 저 또한 지호와의 우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꽤나 반가운 일이었죠.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견뎌 도착한 한국. 저는 완전히 넉다운되어 숙소에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한국까지 왔는데 왜 누워만 있냐고 닥달을 하더군요. 자기와 함께 끝내주는 곳에 가자고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솔직히 내심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호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내주는 곳이라고? 엄청난 맛집을 데려가려나? 아님 근사한 클럽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호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들뜬 얼굴로 지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아차산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호는 밝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원래 한국에선 주말에 자주 등산을 한다나요?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호에게 말했지만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냐고 말이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한 무리의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여행은 가이드맘인걸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마르고 조용한 한국 남자가 그래봐야 얼마나 등산을 잘하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호는 체격이 크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기에 그저 가벼운 산책 정도나 되려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등산을 시작하고 1시간 뒤쯤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호가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날다람쥐처럼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저는 헉헉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보이던 지호가 이렇게 날렵하고 빠르게 산을 오르는 모습은 가히 충격에 가까웠죠.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 잠깐만, 너무 빨라. 저는 결국 멈춰서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지호는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되돌아 내려왔지만 저는 지호를 보고 엄지를 척 내밀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먼저 가라. 알아서 천천히 가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혼자 뒤처져 느리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제게 길을 잃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표지판이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지호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그에게 먼저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빨리빨리 가. 저는 원래 후반부에 잘 뛰는 선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사실 큰 실수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지호의 말대로였죠. 지호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산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표지판은 여기저기를 헷갈리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옳은 길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길을 잃으셨어요? 한 한국인 여자분이 따뜻하게 묻더군요. 서툰 영어였지만 다정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온몸에 바디 랭귀지를 더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고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린 매주 오르는 산이라 길을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뭔가 익숙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건 그때의 그 기분이었습니다. 지호가 포럼 장소를 섭외하던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말이에요. 안도감. 그들은 자신들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저는 곧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 부르며 열심히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줌마 아저씨는 나이 든 여성과 남성을 부르는 귀여운 애칭이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신나게 외치며 그들을 따라 올라갔답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은 친절하고 정감 넘치게 저를 챙겨주며 제 손을 잡고 산 위로 끌어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산 정상에 도착한 저는 그제서야 애타는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던 지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선 말하더군요.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이죠. 지호는 제 걱정을 많이 했다며 혹시 찾으러 내려갔다가 오히려 엇갈려 길을 잃을까봐 내려오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제게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얼른 휴대폰을 꺼내보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없이 찍혀 있더군요. 사실 저는 이런 산에서도 휴대폰이 터질 줄 몰랐어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더니 이런 산 속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였군요. 그제서야 깨달은 저는 지호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저희 영국에 있는 산에 오른다면 휴대폰이 한국처럼 터지는 것이 정말 희박한 일이었거든요. 지호는 저를 도와주신 아줌마 아저씨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음료수를 꺼내드렸어요. 그러자 아줌마 아저씨는 오히려 가방 속에서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락을 꺼내 드시더군요. 그리곤 같이 먹자며 저희를 이끄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영국에선 스시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스시보다 김밥이 훨씬 더 맛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먹는 김밥은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지호는 저를 데리고 바위 쪽으로 가더니 자기를 따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야호! 라고 외쳤죠.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원래 한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호를 따라 야호라고 외쳤습니다. 지호라고도 외쳤어요. 지호는 절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희는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한국에서 교육 포럼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간의 즐거운 휴가를 즐긴 저는 포럼이 끝나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아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길이 미친 듯이 막히기 시작하더군요. 분명히 길이 막힐 거라며 일찍 출발하자는 지호의 말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해야 할지 애만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지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이 한가함은 뭐지? 하는 마음에 뭐 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함에 한 번 더 물었죠. 뭐 하냐니까 이제 시간 다 됐어. 그러자 지호가 바로 휴대폰 화면을 끄더니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지호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근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죠. 지호는 휴대폰으로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를 다 알아놨다며 막힘없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어플은 심지어 어느 칸 몇 번 위치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가장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놀라움을 다 느낄 새도 없이 저는 곧바로 포럼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다 놀랄 틈도 없이 빨리빨리 움직여버리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이란 또 다시 그의 대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정신없었지만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에선 소름마저 돋았죠. 그날의 포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호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밝고 총명한 검은 눈동자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자랐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죠. 꿈 같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가슴 한편에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왜일까요? 모두가 유럽 여행을 꿈꾸며 살고 저는 다시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도 말이죠.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벌써부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름 아닌 지호 덕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 단순한 여행의 경험 그 이상의 것을 남겨준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한순간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 배려심,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교류는 마치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처럼 제 가슴에 깊이 남겨져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한국의 산 정상에서 만난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함께 나눈 김밥 한 줄. 그 소박한 한 끼마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따뜻한 미소,
무심한 듯 건네는 도시락의 정, 그 따스함은 영국에서 느껴본 적 없는 너무나도 깊은 인간적인 유대였거든요. 한국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항상 다정했어요. 저는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구름 위를 날아오르며 한국의 땅이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속으로 확신했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과 정,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열어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나 할까요? 다시 한국의 거리에서, 산 정상에서,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들을 꿈꾸며 저는 그날 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 한구석에 한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품었답니다. 한국, 정말 그립습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꼭 돌아갈게요. 빨리빨리 말이죠.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지호 씨와의 만남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국의 빨리 문화가 장단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다시 한국에 다시 놀러 오세요.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